그럼 믿고 따라오세요. 테스트! 오는 12월 7일 리버풀과 울버햄튼이 EPL 11라운드에서 맞붙습니다. 과연 매치 이즈온의 AI 데이터가 분석한 경기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먼저 고려할 점은 디펜딩 챔피언 리버풀의 수비진 붕괴입니다. 최근 리버풀은 단순 승무패를 떠나서 클린시트, 즉 무실점 경기를 찾아보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물론 그라운드 클린시트 경기와 10라운드에서 억울한 PK를 내주는 경우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시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리그 10경기 17실점은 눈여겨볼 만한 수치입니다. 물론 특별 스코어였던 4라운드 아스톤 빌라전의 7대1을 제외하더라도 9경기 10실점은 경기당 1실점이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현 순위 대비 수비 안전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최근 포백의 잦은 변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리버풀은 최근 챔피언스 리그를 포함한 3경기에서 포백의 주전 선수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 포백 주전 선수 중 이번 시즌을 소화하고 있는 선수는 로버트슨과 마티뿐이며 그마저도 챔피언스 리그와 EPL 경기에서 각각 따로따로 출전했습니다. 이렇게 주전 수비진이었던 아놀드와 반 다이크가 빠지면서 생긴 문제는 단순히 수비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공격 전개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19-20 시즌 수비진이었음에도 아놀드의 탭 수치는 맨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에 이어 리그 2위인 49.87개를 기록하였습니다. 공격 포인트는 38경기 4골 13도움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시즌으로 보자면 탭 수치 평균은 무려 59.4개를 기록할 정도로 활발한 공격 전개를 떠맡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부터 아놀드의 백업으로 인식되는 네코 윌리엄스는 10라운드 브라이튼전에서 고작 15탭을 기록한 뿐이었습니다. 또한 리버풀의 신장이 작은 쓰리톱의 대안이었던 반 다이크의 부재가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력을 더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버풀에서만 130경기 13골 6도움을 한 반 다이크는 무려 10경기당 1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토트넘에서 8년을 뛴 같은 포지션의 수비수 얀 베르통겐의 315경기 14골 7도움과 비교해보자면 굉장히 준수한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리그 기준 리버풀은 포워드 4명에게서만 골이 터지며 미드필더진은 골이 전무하고 그나마 그것을 지원하던 반 다이크의 세트피스, 아놀드의 수려한 어시스트 능력이 사라진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팀을 이탈한 선수들이 돌아와야 해결될 문제이다. 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반 다이크의 경우 십자인대 장기 부상이기 때문에 바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울버햄튼으로 초점을 옮겨볼까요? 리버풀이 수비에 문제가 있었다면 울버햄튼은 공격력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 울버햄튼은 기본 EPL 리그 병행과 더불어서 유로파 리그 2차 예선부터 참가하면서 주전급 선수들이 평균 55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만큼 체력적 부담이 컸던 19-20 시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단순 경기 횟수 문제도 있지만 유로파 리그 참가팀 특성상 동유럽과 그리스 같은 변방국가 소속팀들과 맞붙기 때문에 장거리 원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울버햄튼의 스쿼트 중 최고참 주앙 무티뉴의 체력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EPL에서 올해 1월 1일 펼쳐진 19-20 시즌 21라운드 와포드전 이후 1년 동안 리그에서 어시스트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골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격진에 해당하는 라울 아다마가 지난 시즌 대비 부진한 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성기에 올라선 선수들 나이대를 생각해보면 개인적 문제라기보다는 팀 차원에서의 화력 지원이 부족한 부분을 먼저 언급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20 시즌 팀 최다인 13개의 도움을 기록한 무티뉴는 최근 도움 능력뿐 아니라 다음과 같이 AR 개인 스탯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입니다. 이를 단순히 비교하자면 포 자체는 쓸만하지만 후방에서의 보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포를 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그 10경기를 치른 현재 팀 최다 도움 기록이 2개일 뿐이죠. 즉 울버햄튼은 2선에 해당하는 공격형 미드필더라 칭할 만한 창조적 유형의 선수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타 팀으로 치자면 제 그릴리시, 케빈 데브라이너,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이 정확한 킥력과 스킬풀한 개인 능력으로 팀 공격의 전개를 담당할 미드필더진 같은 선수 말이죠.
네베스는 훌륭한 중거리 슛 능력을 보유했으나 기본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또 공격형 미드필더로 분류해볼 수 있는 비티냐는 올 시즌 이적했고 또 아직 선발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장 높은 도움 능력을 가진 무티뉴의 하락으로 포워드진에 대한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현재 리버풀은 단단한 방패가 헐거워진 상황이며 울버햄튼은 창의 날카로움이 무뎌진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팀이 아닌 선수로 초점을 옮겨볼까요? 앞서 살펴봤듯이 최근 울버햄튼의 득점력 부재는 기본적으로 무티뉴의 도움 능력 상실이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팀 최다골 2, 3위였던 16골의 디오고 조타와 7골의 맷 도어티 두 선수의 타팀 이적도 큰 문제인 상황입니다. 둘의 골수도 중요하지만 팀 내 득점왕 라울 하메데즈의 특급 도우미들은 사실 무티뉴가 아닌 조타와 도어티였기 때문입니다. 이 특급 도우미의 이적으로 팀의 주 공격수 라울 하메네즈에 대한 부담이 더해지고 상대팀의 집중 견제가 심해지게 되었죠.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아스날전 2골을 넣었던 라울 하메네즈는 그 경기에서 큰 부상을 당해 다음 일정 소화가 불투를 늦었습니다. 최근 3경기 3골의 득점력 빈곤에 시달리는 울버햄튼에게는 설상가상인 상황이죠. 그런데 울버햄튼에서 리버풀로 이적한 조타의 경우 오히려 이적한 이후 개인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브스 팬들의 속이 정말 쓰리지 않을까요? 앞에서 잠깐 언급한 조타의 공격 스탯 중 가장 대표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SSR 슈팅당 골 결정력인데요. EPL의 대표적인 공격수의 SSR과 비교해보자면 손흥민은 38.9, 바디는 38.5, 조타 37.9, 칼버트 루이는 29.4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음 기록에서 보여지듯이 조타는 팀 내 최고 SSR 기록임은 물론이고 이번 시즌 득점 랭킹 1, 3위를 기록하는 최상위권 선수들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리버풀의 최강 공격 트리오는 지난 3년간 너무 정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변화가 필요했던 시점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베르너를 노렸지만 베르너는 첼시로 가버렸죠. 하지만 베르너 대신 영입된 조타는 결과적으로 리버풀이 원했던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킨 선수가 되었습니다. 직전 19-20 시즌 48경기 16골을 넣었던 선수가 올 시즌 14경기 9골을 넣고 있는 것인데요. 그에 따라 SSR 기록 역시 지난 시즌 5.4%에서 37.9%로 대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순 SSR 수치뿐만 아니라 골의 내용도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현재 리버풀 최다 득점 선수는 15경기 10골 기록 중인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하지만 살라가 기록한 10골 중 5골이 PK골입니다. 즉 9골 모두 필드골인 조타가 사실상 리버풀의 퍼스트 득점원인 상황이죠. 과연 이 선수가 11라운드에서 친정팀을 상대로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